2018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빗물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스, 연계된 행사들이 준비된 큰 축제였는데요. 무덥기 그지없는 날, 시청 앞에서 무료로 물놀이와 함께 행사들을 즐길 수 있는 자리라 자녀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과 학생들을 인솔해온 선생님들이 보였는데요. 아이들도 물놀이가 많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순환을 테마로 한 행사이니만큼 빗물을 정수해서 사용한 빗물 놀이터, 물놀이장이 특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덥고 해가 뜨거웠는데 대기할 수 있는 천막도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외에도 행사에 빠질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 부스와 물순환 박람회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빗물의 소중함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물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인식하실 수 있게 저희가 기획을 하고요. 단순히 물을 가지고 놀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빗물과 물순환에 대한 교육 차원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꾸렸는데요. 문화예술 공연 같은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이랑 같이 믹스매치 시켜가지고 저희가 또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물놀이장이었는데요. 워낙 무더운 날씨라 사람이 몰릴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빗물 축제에 맞게 빗물을 정수해 물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 만큼 문제가 생기면 더더욱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이물질 등 수질 관리를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 된 것 같은데 계속 청소하고 있으니 애가 탄 친구도 있는 것 같네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들어갈 순 없고 빨리 들어가고는 싶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마음 같아선 들여보내주고 싶겠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 청소를 소홀히 할 순 없겠죠? 깨끗한 물에서 놀아야 더 즐거울 겁니다. 청소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풀에 들어가 놀기 시작합니다. 깊은 물도 아니고 보호자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노는데요. 개장 전부터 기다리던 친구도 신나게 놀고 있고요.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장난감을 들고 온 외국인 친구도 보였습니다. 헤엄을 치거나 물장구를 치는 것 외에도 장난감이나 물총도 많이들 가지고 놀았는데요. 친구들과 모여서도 놀고 공도 가지고 놀고 풀에 들어가느라 고생도 좀 하고 하면서 뜨거운 낮에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친구하고 같이 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엄청 재밌었어요. 이 물놀이장의 핵심은 바로 이 커다란 미끄럼틀이었는데요. 단순히 바람만 불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 물도 흐르게 해서 제대로 탈 수 있는 간이 워터 슬라이드였습니다. 씩씩하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보입니다. 정체되지 않고 올라가면 바로바로 탈 수 있어 이날 미끄럼틀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높다고 망설이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친구들을 환영하는 물세례도 다들 잊지 않는 모습이네요. 미끄럼틀이 기존보다 더 길어서 재밌고 언니 뭐해? 미끄럼틀에 물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야 되잖아. 더 시원하고 나와서 시원했어요. 물놀이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고 즐거웠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미끄럼틀이요. 미끄럼틀 어떻게 탔어요? 한번 점프해서 쑥 내려갔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물놀이 많이 다녀요? 휴가 때 많이 가요. 어린 친구들이 노는 곳이다 보니 보호자 외에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열심히 풀 청소를 하던 시민기획단 인원들이 풀에 상주하며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생 위주의 기획단이다 보니 어린 친구들과도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며 놀아주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를 와서요. 여기 빗물 놀이터로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여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어른들이랑 같이 동반해서
통해서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주변에 보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살펴보고 만약에 다쳤으면은 응급 부스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준비된 천막에서는 보호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의자나 돗자리에 앉아 같이 나온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점심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자녀들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자녀를 달래 예쁜 사진을 찍는다거나 물놀이 전에 복장이나 모자를 챙기는 등 신경을 쓰지만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빨리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즐거우면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네요. 잘 되어 있고 천막은 생각도 못했는데 잘 갖춰져서 어른이 기다리기에도 괜찮고 아이들도 신나고 그러네요. 자녀분은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물놀이는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분수대에서도 계속해서 더위를 식힐 물줄기를 맞을 수 있었는데요. 준비된 스틱과 통으로 난타 공연을 하는 기분이 되기도 하고 물줄기 하나를 맡아 샤워하듯이 놀며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아이들과 그런 자녀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두는 부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도 앉아있을 만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게 좋았네요. 아니었으면 자녀가 있어도 보고 있기 힘들었을 날씨였습니다. 워낙 더운 날이다 보니 어린이들만 물놀이를 즐기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나온 기획단원들도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었는데요. 같이 봉사를 하다 친해졌는지 함께 장난치는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하긴 한참 재밌을 때긴 합니다. 즐기면서 하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들 갈아입을 옷 정도는 가져왔을 테니 이 더운 날에 안심하고 물을 맞을 수 있으면 까짓 입은 옷 한번 빤다고 생각하고 놀만합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신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아 보였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옆으로 자녀와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 분도 보였습니다. 따님과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물놀이 하니까 너무 좋고요. 저 역시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우리 딸이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험 부스입니다. 빗물을 테마로 한 부스들 가운데서 빗물 폭포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폭포 같은 물을 맞는 물맞기 OX 퀴즈였는데요. 문제 난이도는 참가자인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고심 끝에 답을 고르고 조마조마하다가 정답과 함께 안도하는 걸 보면 변별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게 물을 맞으면 다시 물을 채워야 합니다. 제법 많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물을 계속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계속 내주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 문제를 풀고 물을 맞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날이 더워서일까요? 아니면 물 맞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어서일까요? 조금 전에 물을 맞았는데 재도전을 하고 나중에는 일부러 물을 맞을 쪽으로 가거나 답이 맞아도 물은 맞기도 했는데요. 30도가 훌쩍 넘는 날씨니 물벼락은 오히려 선물일지도 모르겠네요. 물을 맞아도 표정이 좋죠? 맞아봤는데 아프진 않고 시원하고요. 여기 다가 뭔가 시원하고 여름이라서 좋아요. 물 맞으니까 시원해서 여러분들 좋고 여기 가가지고 분수도 있고서 미끄럼틀 타는 거 해서 재밌어요. 다 물을 맞는 건 아니고요. 물을 안 맞고도 즐길 수 있는 부스들도 옆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아이스팩 만들기 부스였는데요. 무척 심플합니다. 아이스팩 포장지를 디자인하고 그걸 채워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빗물 축제라 개구리 컨셉을 써서 그런지 개구리를 그리는 경우도 보였는데요. 그려진 아이스팩은 클래시컬하게 수박, 음료 등과 함께 물에 동동 띄워 식혔습니다.
옆에선 찬 음료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팩을 만든 친구들 대상이었는데요. 더운 날에 꼭 필요한 코너겠죠? 그 옆엔 빗소리 연주회라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연주회라고 되어 있긴 한데 덩쿨이나 과일들만 잔뜩 보였습니다. 저희 악기 연주하는 부스입니다. 요술봉 이렇게 해서 이걸로 치시면 소리가 나요. 학교에서 배웠던 과일 전지의 응용이었습니다. 마법 지팡이를 쓰는 기분으로 수박과 함께 참외를 마구 두들겨 봅니다. 아마 집에서 이러면 많이 혼나겠죠? 다음은 포비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비는 동그란 스폰지에 천을 씌우고 끈으로 묶어 유령처럼 만드는 인형을 얘기하는데요. 만드는 게 전혀 어렵지는 않지만 어린 친구들이 하기에 매듭법이나 끈 관리가 조금 난감할 순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이런 것도 직접 만들어 보면 또 색다른데요. 자랑하는 친구의 당당한 V를 보고 계십니다. 그 옆으로는 홍보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기후 시그널이라는 이름으로 물 순환에 따른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부스였습니다. 우선은 펭귄 인형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너가 있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보통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펭귄이 남극 대표로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한국에 와서 펭귄과 사진을 찍고 가네요. 이어서 온실가스에 대한 내용을 사과를 갖고 홍보하는 부스였습니다. 저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사과 재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황금사과를 오래 먹기 위해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갖다 놓은 황금사과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좋네요. 역시 외국인들도 와서 설명을 듣습니다.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라 언어가 통해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는 웬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는데요. 이 부스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어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된다면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지금과 같을 수 없다는 의미로 꾸려진 부스라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보다는 어른들에게 더 와닿을 것 같은 내용인데요.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아열대 기후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대체할 만한 음식들로 대신 올려놔 봅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상차림이 되는데 차이가 느껴집니다. 동해 수온이 변해 조기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도미로 대체해야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도미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다음은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해수면이 올라 땅의 모습이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제인데요. 어떤 내용이건 다른 그림 찾기는 재밌는 법입니다. 다들 열심히 다른 부분을 찾아보는데 잘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는 남극의 펭귄이 나왔으니 이번엔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이 밟을 빙판과 관련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린이들이 주사위 게임을 통해서 빙하 퍼즐이 점점 없어짐과 함께 아이들이 북극곰이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을 슬픔을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게임이고요. 이제 팀 플레이를 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팀을 이뤄 주사위를 던져서 발판을 빼거나 유지하거나 하여 끝까지 버티는 조가 이기는 방식입니다. 발판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진짜로 북극곰이 된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게임입니다. 간단한 상품을 걸기도 했지만 그런 상품보다도 어린 친구들이 팀플레이로 게임을 하다 보니
승부욕을 자극받은 듯한 모습이 간간히, 아니 꽤 많이 보였는데요. 최종 승리의 주사위가 던져지자 친구가 크게 포효합니다. 다음은 운동회 부스입니다. 실시간 오셀로 같아 보이는 판 뒤집기라거나 컵 하나로 물을 더 많이 채우는 쪽이 이기는 게임 등이 보였는데요. 더운 날씨지만 어린 친구들은 아주 활기차게 물을 채워 넣습니다. 여기선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 왔어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기획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인데요. 어르신도 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는 풍수해 체험 코너가 있었습니다. 육지에서 폭우와 강풍을 만났을 때를 대비한 연습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설비가 눈에 보였는데요. 육지에서만이 아니라 배에 탔을 때의 풍수해 체험도 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재난 대비 훈련이 될 것 같았습니다. 놀이기구 탄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풍수해 체험은 우비와 장화를 갖춘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빗물축제란 이름에 걸맞게 오늘 다들 물벼락 맞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바람을 등지고 엎드리자 위로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물을 한번 시원하게 맞은 후에는 이제 우비가 아닌 구명조끼를 입을 차례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명조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체크합니다. 잘못 착용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이어서 하나하나 제대로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고쳐줍니다. 그래서 모두 제대로 구명조끼를 입었으면 이제 배를 탈 시간입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오르는데요. 배에서 만난 풍수의 체험은 예상보다 격렬했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움직였던 터라 어린아이들에게는 물론이고 인솔에 온 선생님에게도 꽤 강렬한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한 후엔 구명정에 올라타는 연습을 합니다. 실제와 흡사하게 준비된 구명정으로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옮겨가는데요. 구명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이거 해가지고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실제 같이 하면 친구들하고 제가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빗물 교실로 이어집니다. 마술 교실에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마술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마술은 신문지에 물을 담고 젖지 않은 채로 물을 다시 따라내는 마술이었는데요. 트릭을 공개한 후에 마술 도구를 나눠줍니다. 사실 마술의 경우에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해보려고 하면 의외로 지출이 꽤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교습도 받고 마술 도구도 받아 해볼 수 있으면 꽤나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신문지를 받아 풀칠도 하고 접어보면서 배운 대로 준비를 해가는데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큼 간단하진 않은데요. 배운 대로 한 번에 깔끔하게 성공한 학생이 물을 종이컵에 잘 받아냅니다. 반면 이미 신문지가 젖어버린 학생도 보이네요. 다음엔 잘할 수 있길 빕니다. 연습하면 나아지겠죠. 다음으로는 예술교실이었는데요. 아트 프로그램은 물 순환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예술로 표현하는 수업인데요. 물감과 크레파스와 그리고 물의 만남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업입니다. 예술의 기본이 우선 느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미술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물감이 있지만 테마가 아무래도 물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파란색을 많이 쓰는 것 같네요. 주제에 맞는 멋진 그림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붓이 가는 걸 보니
그림에 원래 소질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빌 만들기도 있었습니다. 종이와 비즈를 활용해 모빌을 만드는 단순한 부스였는데 유독 보호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게 이목을 끕니다. 다들 집중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런 만들기가 은근히 어른들에게도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색종이에 무늬를 그리고 그린 색종이를 신중하게 오려 거기에 비즈를 잘 달아서 모빌을 만들었는데요. 기우제를 지내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물순환 박람회입니다. 물순환과 관련된 업체들이 신기술과 새로운 자재 등을 홍보하는 박람회였는데요. 꽤나 많은 업체에서 참가해 빗물 저류, 정수 시스템 등 물을 가능한 놓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소란스럽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1대1 혹은 1대4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태양광을 이용해 물을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열띤 설명을 하는 스텝도 눈에 띄었고요. 공동주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친환경적인 정수 시스템 설비에 대한 미니어처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설비할 경우 공동주택에서 100톤의 물을 재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중화가 될 수 있다면 물 사용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하수관 설비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돗물이 깨끗하고 음용이 가능하지만 수도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정수기나 생수 등을 이용하는데요. 수도관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를 홍보하는 부스도 보였습니다. 물순환 문화제를 구석구석 둘러봤는데요. 시청 앞에서 펼쳐진 여름의 빗물 축제. 참여하신 분들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 커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빗물축제 한지 별로 안 됐지만 첫날이지만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잘 마무리해서 좋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축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하면서 잘 될까, 더워서 잘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오늘 오픈하고 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애기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뭐 분수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 박람회에도 사람이 많이 갔다고 들었거든요. 뿌듯하고 사람들이 빗물에 대한 소중함도 잘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좀 더 물순환이 잘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에서 풍세 아는 삶이랑 호비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풍수에 앉은 체험이 약간 풍수에 대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두 개밖에 못해서 너무 아쉬워서 내일도 물놀이랑 여기 체험하러 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꼭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시청 앞 광장에서 펼쳐진 물순환 문화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준비된 만큼 의도한 대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행사였습니다. 빗물을 활용한 물놀이 풀에서 즐겁게 놀던 아이들과 그런 자녀들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부모들의 기억에 매년 개최되는 빗물축제 물순환 문화제가 오래 남게 된다면 여기서 경험한 내용들도 남게 될 거라 기대되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배워보는 지구온난화, 풍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아트, 마술 등 다양한 예능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고 과일 연주, 물벼락 맞기 등 색다른 체험을 통해 여름날의 즐거운 시간과 유익한 경험을 모두 해볼 수 있었던 물순환 문화제.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여름 무더운 서울에서 잠깐이나마 시원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해 만나볼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